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이민용입니다.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약간 작고 연비는 좋은 소형 SUV로는 짐 싣기, 차박하기에는 부족하신 분들께 특히나 디자인적으로 젊은 느낌이 나는 차를 고르다 보면은 올류 투싼과 QL, 더 SUV 스포티지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로 가기에는 뭔가 낮고 그리고 위로 가기에는 금액이 신차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느낌에서인지 올류 투싼의 인기는 정말 초인기 중고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 수급으로 인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출고받으려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현 시점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3년 전 시세보다 지금 시세가 그때와 지금이 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려야 할 중고차 시세가 고정이어도 오른 느낌인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오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초인기 중고차 올류 투싼. 오늘은 올류 투싼의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투싼 IX부터 스포티지 R부터, 투싼은 투싼 IX, 그 다음에 스포티지는 스포티지 R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위에 중고차들이 예전 거, 그러니까 그냥 투싼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뉴 스포티지 전 거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드리기가 좀 까다롭다. 그리고 터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누유, 부식, 파손 뭐 이런 등등 터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해당하는 차량들도 미션이 문제가 있거나 좀 이제 누유가 있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 것들은 5대를 보면은 4대가 그렇다라든가 확률적으로 좀 골라드리기 어려운 점, 성능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좀 이제 별로인 차도 위주로 많고, 그리고 또 성능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봤을 때 좀 별로인 차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소개를 아예 안 해드리는 편입니다. 매입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안 들면 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경우, 저한테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투싼 IX부터는 괜찮지 않나. 근데 투싼 IX부터는 뭐 미션이라든가 뭐 터보라든가 좀 문제가 조금 이제 슬슬 올라올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딜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문제가 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R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차가 별로면은 별로다 말씀해드리고, 물론 제가 보는 시선이 무조건 100점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보고 하자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될 수 있으면 처리해드리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 차가 한 대도 없을 정도로 다 처리를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을 설명해드리자면은 출시 연도는 이렇게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주황색은 이 가운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60짜리도 있었고, 조사일 기준 조사일이 언제였냐면은 2월 말 정도에 조사를 한 건데 시세가 지금도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좀 지나면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급한 거 아니니까, 딱 급한 거 아니니까 당장 안 사도 되니까 좀 괜찮은 차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차 중간에 안 들어오고 시세에 맞게끔 들어옵니다. 무조건요. 그래도 금매로 들어온 차, 뭐 경매로 들어온 차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차는 없고 무조건 시세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싸도 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약간씩 좀 싸 보이는 듯한 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분명히 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경험상, 중고차 11년을 한 경험으로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유튜브 보면은 뭐 시세보다 50만원, 100만원 싼 차라고 얘기하는 차들이 있는데 그거는 영업상 멘트라고 보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인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버려둬도 팔릴 차를 그렇게 빨리빨리 판매할 일은 만무하다. 특히나 인기차인 투싼이나 스포티지의 경우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초 시작가 투싼 IX 같은 경우에는 560짜리 있었고, 이 전 것들은 전 금액은 있다 손 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엄청난 사고차라든가 뭔가 이상해 라고 해서 560부터가 최초 시세로 보여진다라는 개념으로 그때 조사를 했던 거고요.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차 투싼 IX로 1290,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안 살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아무도 안 살 것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9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안목을, 90%에 해당하는 안목을 갖고 계신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예 전혀 그냥 믿고만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이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뭐 10,000km, 20,000km, 30,000km면은 뭐 풀옵션에다가 흰 색깔에다가 완전 무사고 렌트 이력도 없고 그럼 이 가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이 가격 안으로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 시세의 시작점은 600부터 900 넘어가면 투싼 IX 보기보다는 뉴 투싼 IX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중고차 11년을 한 저 이민용 팀장의 안목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금액 600에 투싼 IX 보려고 한다. 물론 골라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힘들어요. 한 가운데 금액인 750부터 한 900 사이로 보시는 게 좀 깔끔한 차를 구매하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뉴 투싼 IX도 1150부터는 최소 보셔야 되는데 골라보니 한 1300 전후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뭔가 포기해야 될 게 뭐 색깔이라든가 등급이라는 거는 등급에 따라서 옵션이 좀 달라지거든요. 엔진하고 뭐 차 뼈대 뭐 그런 부분은 다 똑같겠지만 뭐 시트의 질이라든지 뭐 스마트 키가 빠졌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가 많이 올라가고 뭐 사고 이력도 있고 렌트 이력도 있고 그 조건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몇 가지만 있어도 가격은 따지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합당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것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막상 열심히 저한테 맡겨주셔갖고 조금 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뭐 이제 경험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딱 반을 갈라서 여기 노란색까지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주황색부터 이 금액까지 이 주황색부터 이 금액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추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적정 시세가 그래 600짜리가 요게 최악은 아니다. 근데 이 금액으로 골라달라고 하면은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시연도 잘 보시고 지금 모든 차량들은 2.0 디젤 경유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휘발유도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신다면은 올류 투싼 쪽은 오늘 올류 투싼 소개해드리는 날이거든요. 올류 투싼은 다 1.6 터보입니다. 근데 7단 DCT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7단 DCT가 좀 미션적으로 굉장히 딜러들 사이에서 매입도 거의 안 할 것 같은 느낌적으로 좀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시는 분들도 조금 약간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으시고 하자도 많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나서 한 달 30일 또는 2000km 둘 중에 하나 선도래 해갖고 끝나면은 끝. 그러니까 30일이 안 지나도 2000km가 지나면 끝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만 구매하실 수는 없다. 그래서 .7은 매입도 저는 안 하고 있고 판매도 소개도 안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0 기준으로 이거 다 2.0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젤 경유 기준으로요. 근데 경유 괜찮나? 지금 전기차 사야 되는 시점에 마지막 차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전기차 구매하기 마지막으로 살 중고차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닐까. 전기차는 비쌉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신기술이 나와서 뭐 탈착식으로 바뀐다라든가 배터리를 빼고 새로운 배터리를 또 새로 대여해서 넣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로바로 충전시간 제로 뭐 이렇게 되는 기술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수소로 바뀔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하튼 저는 전기차 뭐 지금 휘발유 이제 전쟁 때문에 휘발유 디젤 LPG 너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는 그리고 나중에 감가율로 봤을 때 신기술이 나오면은 지금의 전기차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기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여하튼 유지하기에 지금 잠깐 전쟁이 난 지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적당히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확 올라갔고 지금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저는 전기차보다는 디젤 휘발유 차가 좀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 감가가 돼버리면은 다 까먹어요. 지금은 뭐 윗돈을 더 주고 뭐 테슬라 뭐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서론이 길었고요. 자, 한번 볼게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기본값의 빵원이라는 점을 항상 딜러 전산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도 한번 보여달라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보고 가시는 분들 특히나 뭐 인천 수원 다 떠나서 5군데를 저 포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가셔갖고 환경 설정을 보여달라 다 했는데 다 환경 설정이 50이든 100이든 심지어는 200이든 업이 돼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유튜브 진짜 믿을만한 업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어디를 가시다고 하더라든지 어디를 가시던지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분 좋게 보여주고 빵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정직한 데고 이렇게만 보고 사셔도 중간은 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를 골라주는 그런 이제 방식은 딜러마다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하지 않은 쪽으로 해서
좀 적정선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10분이라고 한다면 거의 5분, 6분 정도는 좀 싼 거, 10만 킬로, 15만 킬로도 상관없어. 색깔 뭐 등급 상관없고 올류투싼이면 돼. 이러시는 분들께 이제 판매하는 게 더 수월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 탈 차, 적정한 차를 사고 없는 차 위주로 조금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값의 빵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거를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인데 요것부터 한번 보실게요. 제가 100에서 1100 사이로 올류투싼 2.0 이륜을 이제 조회를 했을 때 한 대도 안 나왔습니다. 디젤로 봤을 때. 무사고 유사고 다 떠나서 한 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1100 이하의 올류투싼은 없구나. 근데 어디서 광고를 하고 있네? 그거는 미끼일 확률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가 허위 매물 당하셨다고 거의 약간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으신 분과 통화를 해서 좀 해결해 드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여하튼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위 매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00에서 1200 사이로 3대가 나왔는데 21만 2천 킬로, 그 다음에 19만 6천 킬로, 12만 킬로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대로는, 근데 뭐 무사고에 뭐 내비 후방 카메라, 타이어 신품에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냥 이 3개는 저와 맞지 않는 차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요, 1200에서 1300 사이로는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나오긴 했어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대충은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4,000 무사고인데 1300?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찍어보면 다 이유가 있다. 렌트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사고인데 엄청 이제 외판 교환이 많은 무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무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금액 순서로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고, 그 다음에 1400만 원대는 또 이렇게 또 보여졌습니다. 6만 킬로, 이건 뭐지? 이렇게 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가 있다. 은색이라서, 그리고 또 렌트 이력도 있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다 조회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론은 1700 이하로는 볼 차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좀 개인적으로 정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건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전산을 환경 설정 0인 상태로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1500만원 선에도 올류투싼은 볼만한 차가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올류투싼,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싼 축에 속하는 것부터, 제 기준으로 제일 싼 축에 속하는 것부터 한번 봤습니다. 썬루프가 있어요. 그리고 등급이 좀 낮습니다. 등급이 낮으면은 안개등도 없을 수가 있는데요, 막혀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쵸? 안개등만 있어요. 그리고 정품 내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의외인데? 라는 개념으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휠도 스페셜도 들어갔고 하니까 좀 이쁜 거이고, 그 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썬루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정품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근데 통풍 이제 올류투싼 보시는 분들 중에 통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멀리서 찍힌 건 있는데 가까이서 찍힌 게 원래 이 비어있는 칸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핸들 열선 버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로탈 에어컨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거, 어차피 히터 에어컨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크루즈도 있습니다. 성능을 봐야 되거든요. 2022년 8월 9월 18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는 뒤쪽에 있긴 있었고요. 요거만 있느냐, 괜찮은데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점검자 의견란을 봐야 되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봐야 된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통풍 없으면 어때?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괜찮긴 한데, 그래서 1500선에는 이 차가 그래도 한번 봐야, 그 운전석에 이제 오토 윈도우 들어가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문의를 만약에 바로 주시거나 제 사이트 클린카즈.com에서 골라주신다면은 이 차량이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안 팔렸다라고 한다면은 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올류투싼, 이거는 다 제 차가 아니고 수도권 서울 빼고, 서울은 이제 전산이 제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 빼고 수도권 지역 거를 통틀어서 괜찮아 보이는 차량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스타일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마트였나 스타일이었습니다. 여기 안개등이 없었고 휠이 요런 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치가 조금 작은, 사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두 장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봤어요. 검사기간 2023년 10월 26일까지고 튜닝 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휀다 하나, 조수석 쪽 휀다 하나,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보험 이력 내차 피해 1회 76만 9천 원 정도 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범퍼 휀다 이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다. 뭐 범퍼 휀다 이 세트 내지는 도색 좀 더 들어가고, 많은 분들께서 보험 이력 70만 원 이거 기분적으로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품 가격을 봐야 됩니다. 공인비가 더 세고 도장 가격이 더 세고 이러면은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요게 기분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태까지 렌트 이력,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는 렌트 이력 있는 거 좀 별로다 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데, 또 중간에 생각이 바뀐 게 경험을 통해서 렌트 이력 소개하고 판매하고 매입했을 때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좀 싫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렌트 이력 있어도 관계가 크게는 없다. 그리고 진짜 렌트카였으면은 키로수가 10만이 넘지 않았을까? 제가 제주도 가서 렌터카를 보면은 대부분 10만, 12만 정도 됐던 걸로, 이 정도 연식이면은 보여지는데, 이거는 거의 1인 신차 장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렌트면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는 딱 봐도 뭐 시트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깨끗하면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악셀 내지는 계기판의 RP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썬루프도 있었어요. 루프 스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썬루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차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차, 이것도 역시 썬루프가 있는 차를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한번 봤어요.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데일라이트 등, 이제 주간등이라고 해서 D드라이브 놓고 달릴 때 여기서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압도적으로 큰 사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등급이 높다 보니 휠도 이렇게 바뀌고요.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고, 허리가 나오고 들어가는 여기가 가운데가 나오고 들어가는 버튼이 동그라미 버튼인데, 장거리 운전할 때 좀 허리를 편안하게 잡아주는, 막 허리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키도 깨끗하게 있었고, 그리고 통풍 시트 있고, 열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조수석도 통풍 시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로 보면 이 금액은 1870이거든요. 근데 키로수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10만 5천 킬로면은 지금 중고차로 구매하시고 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이면 이 정도면 미션 잘 봐야 되거나 문제 있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2.0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보긴 봐야 되고, 검사 날짜는 내년 8월 20날까지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구조장치가 뭔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는 불법인데, 이건 적법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할 필요는 없이 볼 필요가 있는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리콜 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 없음이나 이행, 비이행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행이 돼 있으면 좋은 거고, 미이행이면은 게임 같네요. 미이행이면은 하면 되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고를 때 막 머리 쥐어 싸매고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는 통과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었다라고 돼 있는데, 부분적인 파손도장은 중고차 특성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간단하게, 왜냐면은 차가 조금 긁혀 있는데 그냥 놓고 팔면은 여러분들께서 안 보실 거잖아요. 근데 실물을 봤을 때 깨끗하면은 와우 이렇게 하는, 이게 구조 변경 돼 있는 게, 라이트 보시면은 이게 좀 변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들어가봐야 HID였을 텐데 이렇게 좀 이제 변경이 돼 있는 걸로 보여졌었습니다. 아까 뒷자리도 엄청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 다 있고, 반자율주행 기능은 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을 잘 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날 이게 들어온 날짜 진짜 중요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오래된 차, 1월, 2월인 차는 안 팔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정보란은 보시지 않는 걸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있어서 있는 게 어라운드 뷰 없어요. 그리고 고스트 클로징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다 찍어버린 거예요. 딱 봐도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정보라는 모든 차, 투싼, 스포티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 제네시스, 그랜저, K3, 아반떼, K5 다, 산타페, 소렌토 다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진으로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사진으로 봐도 난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왜 체크를 안 해줘? 왜 이렇게 불친절해? 다 보지 말라고? 그럼 어쩌라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당신은 그래 중고차 딜러니까 다 안다고 쳐. 야, 이런 버튼 보면 잘 모른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게 정확하다. 그래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진이 정확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런 게 드라이브 모드 있고 경사로 비탈길 밀림 방지 버튼, 오토 스탑 버튼, 그 다음에 오토 홀드 이거 누르고서 계기판에 오토 홀드라고 여기 뜰 거예요. 뭐 여기나 뭐 뜰 거예요. 거의 여기 뜨는데 여기나 초록색으로 바뀌면은 D 드라이버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간다. 그리고 기아봉 이거 순정 아니에요. 이거는 사즈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걸 왜 바꿔? 그냥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혼자만의 개인적인 상식이 중고차에는 다 많은 개개인별로 있으신 것 같아요. 키로수 짧은 차가 오히려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 키로수 짧으면 무조건 좋을 때가 거의 99%예요. 제 경험상. 그리고 연식은 좀 무시해 주시고 키로수 짧은 차 키로수는 너무 괜찮은데 연식이 별로네 라고 하시는 분들 똑같이 생겼으면은 키로수 짧은 게 이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생긴 올류 투싼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연식 변경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머리 아프게 중고차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10가지 뭐 고질병이며 뭐 약간 오일 감소, 오일 증가, 뭐 방청 그리고 어디서 뭐 연비가 뭐가 좋고 막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진짜 머리 아프고 못 삽니다. 뭐 티볼리가 더 나을까 투싼이 더 나을까. 티볼리는 휘발유고 거의 휘발유고 주력이 1000 초반 뭐 1200 이것도 티볼리도 인기가 많아서 좀 비싸요. 이상하게 원래는 지금 900에서 1000 정도가 적정선이어야 될 차가 여하튼 아무튼 티볼리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나는 얼마지 1500으로 다 맞춰도 살 수 있나? 안 된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올류 투싼보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싼이 쓸데없이 좀 비싼 느낌이 있는데요. 코나 사기에는 뭔가 작고 산타페 소렌토 사기에는 뭔가 크고 약간 내 나이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이 좀 투싼 더 SB 스포티지 많이 보시지 않나. 거의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중반 분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30대 말에서 40대 분들도 좀 심심찮게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괜찮은 차 찾다 보면은 이 가격 정도 본데 키로수가 조금 연식이 조금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용 좋으면. 그런 다음에 흡기 클리닝, EGR 교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교체 뭐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그냥 초반에 냉각수 갈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싶고 미션 오일도 10만이면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크게는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미션 오일은 조금 빼고 엔진 오일 뭐 그런 쪽으로 좀 하시면은 뭐하고 뭐하면 한 50 정도 타이어 지금 여기 측면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 2짝 정도는 갈아야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데 보면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차 이제 흡기 클리닝 EGR 교체 그 다음에 엔진 오일만 교체해도 차가 엄청 쌩쌩 밤대로 나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속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여하튼 이 차에서 좀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1950 조금 올려서 또 보게 되면 키로수가 약간 낮아집니다. 연식 16년식 괜찮나? 이거 보지 마시고 키로수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나중에 팔 때 딜러들은 이런 연식들보다는 거의 키로수에 따라서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로수를 여러분들께서도 딜러들이 왜 키로수를 위주로 보겠습니까? 그만큼 상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소비자 인식이 키로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도 키로수에 따라서 차량 성능이 좌우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뭐 키로수 뭐 잘 안 본다라고 하지만 그 다른 나라 얘기고 여하튼 키로수가 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런 주름이 없는 거 뭐 한 12만 13만 되면 이런 주름이 조금 가지고 좀 약간 눌려있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운전자석 뭐 이런 데 보면은 조금 약간 더 XX 이상하게 X 이런 식으로 좀 주름이 가던데 여하튼 정품 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 등 있고 휠이 좀 이쁜 젊은 감성의 휠이 있고 그렇습니다. 타이어 뭐 2짝 정도 갈아야 될지 4짝을 다 갈아야 되는지는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날짜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깔끔하죠. 뭐 없고 근데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파금 도장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온 날짜도 좋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2천은 안 넘기는 선에서 올류 투싼 보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점치는 보시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아까 거랑 이 정도 2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통풍도 있어요.
조수석은 없습니다. 가끔 여보 통풍 시트 조수석에는 없대, 괜찮아? 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난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경험상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느낌. 1950짜리도 받고 1960짜리는 이게 약간 실질적으로 봐도 먹색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푸른 느낌은 좀 아니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게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운전좌석 통풍 이렇게 있고, 휠도 입체적인 휠, 이런 게 휠 먹으면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는데 보기에는 이쁘다라는 점이 또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요, 검사 날짜가 조금 남았습니다. 8월 2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키로수는 아까보다는 짧습니다. 튜닝 렌트 없고 펜다 하나 앞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앞범퍼도 그다음에 본넷도 영향이 전혀 없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쵸? 역시 이런 거를 많은 분들께서 잘 못 보신다는 거예요. 4월 13일 제 생일입니다. 이 날짜에 들어온 얼마 안 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차량. 제가 봤을 땐 이 차량도 금방 팔리지 않을까. 키로수 다 조건을 봤을 때 성능도 나쁘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아쉽네요. 자, 2000짜리인데 휠이 저는 요게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이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선루프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조수석, 운전좌석 둘 다 통풍 시트가 있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키로수도 짧습니다. 61,000. 연식이 좀 아쉬운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냥 타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면은 여기 주름이 조금 더 있는데 아쉬운데 이거는 복원이 되는데 한 4, 5만원? 5만원? 이 정도 가능합니다. 싼 데에서 하면은 4만원? 진짜 싸게 3만원은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임이 조금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고생이. 먼지는 좀 있긴 한데 좀 더 밝은 데서 찍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검사 날짜 5월 23일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도 앞뒤로 한 달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났는데 해주세요 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말은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없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좋다. 저 같으면은 1500, 1900, 50, 60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주고 키로수를 좀 낮추고 흰 색깔에 이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상태를 실물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요.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안전주행 이 당시에는 없었다 거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타이어도 좋아 보입니다. 다 봐야 되겠지만 이 차량도 한번 봤습니다. 이제 2대가 남았는데요. 이것도 프리미엄에 다 LED로 바꿔놓은 게 아닐까. 안에까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게 풋등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바꿔놓은 걸로 보여지네요. 좀 약간 꾸며놨습니다. 이거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좀 있었던 아이언맨 마크 캡입니다. 스마트키 캡. 축구방 감지기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바꿔놓은 게 아닐까? 테이핑일까? 아니면 붙인 걸까? 그게 그거인 표현이었나요?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있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경고등 특별한 거 없고 기아봉 옆을 봤으면 좋겠는데 밑에를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토 스탑,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경사로 빌타길, 밀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요거를 언덕에 주차를 습관적으로 자주 언덕에다 주차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55만원짜리 수리비가 1년 안에 당첨되시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약하더라고요. 밑에도 이렇게 좀 뭔가 꾸며놨습니다. 불이 안 나오는 반사판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불이 나오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게 아마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능을 봤을 때 검사 날짜 2024년 5월 18일까지고 튜닝 렌트 없는데 불법이 아닌가? 없고 그다음에 4월 11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좀 별로인 차는 아예 그냥 소개 안 해드리는 걸로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봤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내 차를 왜 네가 판단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괜찮은 차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이제 모델인데요. 이게 내비게이션도 좀 요즘 느낌으로 좀 약간 매립이 아니라 좀 걸쳐놓는 거치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이질감 없는 어라운드 뷰까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운전자, 조수석, 통풍 시트가 있고 근데 좀 비싸긴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낀 모델로 이 다음에 NX4는 물론 이제 비싸겠지만 여하튼 근데 이제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차도 보면은 이런 게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파워 트렁크 있고 이러면은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지 않을까? 있어요. 그쵸? 이 때문에 옵션이 매우 좋아서 이 가격이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키도 2개인 것 같은데요. 썬루프도 있고 있을 게 거의 다 있다.
라고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차를 문의를 주신다고 한다면요, 제가 다 이제 판매를 중개 알선을 통해서 판매해드릴 수 있고, 직접 제가 가서 실물 보고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1분 반씩 FHD 60프레임 화질로 깨끗하게 PC 카톡으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더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한 15개 정도 받으신 다음에, 왜냐면 핸드폰으로 또 보시면은 용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PC 카톡으로 보시면은 아주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오시고도 그렇게 보시면은 오신 것보다 더 꼼꼼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의뢰해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cleancars.com 들어가시면은요, 여러분께서 직접 매물을 보실 수 있게 딜러 전산이랑 똑같이 매칭을 해놨고요. 그리고 카인유라고 앞에 빨간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무차나 찍어서 이렇게 이건 안 해놨네. 카인유 이렇게 이런 판이 있으면은, 앞번호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830이 아니라 880으로 제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50만원이 더 싸구나, 카인유라는 번호판이 있는 차는 더 싸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드림이라고 혹시 써져 있는 차, 이것도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가 있다. 그리고 재물포, 여하튼 빨간색 번호판이 이렇게 앞에 장착이 이미지화 돼 있는 것들은, 이게 제 사이트에서는 혹시라도 보신다면은 540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50만원 밑으로가 정상인 금액에서도 좀 깎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도 그런가? 동구 쪽에는 안 해놨네요. 아까 그건 10만원이 아니라 판매하면은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만원이 아니라 이게 100만원 설정을 그래서 해놔서 해야 됩니다. 예전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아예 내리는데, 좀 딜러들이 부탁을 해요. 금액 이제 빵으로 하던가 10으로 하던가 좀 내려주세요. 왜냐면 자기가 비싸게 판 거를 나중이라도 이제 걸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는 유튜브 딜러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저한테도 가끔 요청이 들어오고, 굉장히 허위 매물 잡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제가 유튜브 하는지 모르고, 물론 유튜브를 하든지 말든지 대부분 이렇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 부탁을 3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하튼 유튜브 한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믿으시면 안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류투산 요청을 해주신 지 지금 거의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하는 것 같은데요. 스포티지 휘발유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스포티지는 2.0이 7단 DCT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리고 맛배기로 제가 준비한 거, 제가 진짜 나름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제네시스 완성 이거 아니고, 아무튼 K5 소나타 K5 시세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안 만들었나?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여하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T 7단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티지, 더 SB 스포티지 휘발유랑 디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혹시라도 빨리 답답하다,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여기 위에 cleancars.com을 보시게 되시면은 딜러 전산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적정선을 지켜서 봐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여러분들께서 실패하지 않는 시세 확인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개념에, 이게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590부터 1890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70에서 2580까지 보시려고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렇게 제가 1750부터 2300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일단은 물론 이제 매물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토대로 한번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같이 고르시는 걸로 하시면은 되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세 안내해드리는 거 정말 오랜만에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BH부터 쭉 EQ900, G90 내지는 GV70, 80도 같이 또 해보고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소나타 K5도 하려고 하고 있고, 카니발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준비만 해놓고 제가 녹화를 못한 거예요. 이 녹화가 이게 병이에요. 이게 뭐가 무섭다고 이게 카메라 켜고 하는 게 되게 부담됩니다. 여하튼 정확한 정보 안내해드리는 그 부담을 떨쳐놓고 찍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거 하면은 한 맨날 이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망설이고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쓸데없는 3,000표였고 다음 시간에 또 노력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해주시면, 댓글은 좀 하기 좀 그렇다라고 이제 막상 방문하셔서 구매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따봉을 누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